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체포 방해 혐의를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가 1월 16일에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네.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때 뭐 법정 구속을 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풀려나기 전이니까. 그리고 또 뭐 이적죄와 관련해서는 이번 달 23일 날 그렇죠. 영장 실질 심사가 있으니까 그 뭐 풀려나가지고 재판을 받거나 기다리거나 그런 모습은 저희가 보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지경 판사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국민의 법감정과 다른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만약 이적죄라든지 아니면 저런 체포방해혐의 1심 선고가 없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서 2월 초나 2월 중순쯤에 1심 선고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대략 보름이나 20일 정도 풀려난 상황에서 재판을 받는 거잖아요. 와, 그 사회적인 혼란, 그 대법원 사법부에 대한 불신, 그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참 지기현 판사는 참 저 판결을 유지할 만한 능력과 의지 뭐 이런 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해봅니다. 근데 의지보다는 예, 예. 사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과 특권과 위상을 생각할 때 그거에 준하는 책임감이 굉장히 결여돼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1월 16일 선고 날짜를 얘기를 하면서 이 내란 재판 관련해서는 6개월 안에 해야 된다. 특검법상 그렇다라고 재판부가 밝히기도 했습니다. 두 분 다 그런 점을 좀 지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을 불법 취득한 혐의인데 이게 직접적인 내란 외환 사건 재판이 아니라서 형량이 왜 이렇게 적어? 이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재판부는 계엄 사태를 염두에 두고 노 전 사령관이 수사단을 구성한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2.3 비상계엄은 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고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였다라고 명확하게 규정을 했습니다. 향후 재판이 계속 있고 판결도 나올 텐데 영향을 줄 거다. 당연히 참고를 하겠죠. 그리고 그 참고를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거기에 눈에 보이는 흠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당연히 이것이 어느 정도는 준용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노 전 사령관은 형량이 작은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민간인이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공직에 있는 상태에서 저 정도 역할을 했다면은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굉장히 큰 형벌을 선고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권한이라든가 지위는 없었잖아요. 그것이 이제 뭐랄까요, 임의로 부여돼 가지고 뭐 사람들이 알아서 긴 뭐 그런 측면이 있는 거지만 죄를 물을 때는 그런 어떤 임의적인 거에 죄를 묻기는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어쨌든 그 내용 면에서는 명확하게 지금 불법 계엄이나 내란과 관련된 혐의가 구조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볼 때는 다른 재판에서도 분명히 참고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형량이 낮죠. 예, 예. 근데 이거는 뭐 내란 뭐 동조라든지 방조라든지 이런 혐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노사령관 같은 경우에는 설계자였던 것 같아요. 실행까지 다 어떻게부터 어떻게 처리를 한다. 그런 설계자였는데 기본적으로 내란과 관련된 혐의로도 뭐 기소하고 기소되고 재판 받으니까 형량은 더 많이 높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벌 제대로 받아야죠.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거다. 둘 다 그럼요.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2025년 1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35부 재판 시작합니다. 2025 고압 2010호 피고인 윤석열에 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판 진행과 관련해서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서 고지한 향후 일정에 관해서 정정할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란특검법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1심 판결 선고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날짜가 2025년 7월 19일이므로 2026년 1월 19일 이전에 1심 판결 선고가 이루어져야 해서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특검 측 2차 서증 조사를 마치고 피고인 측의 증인 신청이 있으면 증인 신청에 관해서 체부 결정을 해서 12월 19일 금요일에 피고인 측 채택된 증인에 대한 소환을 하여 증인 신문을 하고 이후 증거 조사 결과에 관한 의견 진술, 피고인 신문, 최종 변론 후 변론 종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12월 19일에 변론 종결이 시간상 여의치 않을 경우 12월 26일에 한 기회를 더 열어서 그날 공판을 종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신 내용 중에 허위 공보 관련해서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불법이라는 부분에 대한 판단이 먼저 그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 사건 공소 사실은 이 계엄 선포 이후 그 관련 내용을 피지를 통해서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피고인의 행위의 적법성 여부를 심리하는 것이고 그 내용이 허위 사실인지 여부 또 그 피고인이 외신 담당 공보관 등에게 그러한 내용을 지시한 것이 직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지금 쟁점이 있고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쟁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에 관해서 다른 재판부의 판단을 보고 따라가거나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